2021년 메이저리그는 88승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쿠냐도, 소로카도, 오즈나도, 그리고 월드시리즈에서는 모튼도 없었지만 트레이드로 데려온 피더슨, 로사리오, 솔레어의 활약에 힘입어 결국 우승까지 만들어낸 그들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스포츠의 격언을 또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이야기는 애틀란타의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포스트 시즌을 보며 느꼈던 것은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도 선발 투수 간의 숨막히는 투수전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졌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유난히 선발 투수들의 조기 강판이 많았고 불펜들의 소화 이닝이 길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1년 포스트 시즌은 총 37경기였고 74명의 첫 번째 투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선발 투수라는 단어 대신 첫 번째 투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프너나 불펜데이의 첫 불펜 투수로 나오는 투수들까지를 포함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74번의 등판 중 6이닝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13번으로 대략 18%였고 5이닝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총 30번으로 40%를 겨우 넘겼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포스트 시즌 선발 마운드에 올라갈 선수가 5이닝을 버틸 확률보다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팀의 선발 투수 모두가 6이닝 이상을 투구한 경기는 37경기 중 단 3경기, 5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기도 6경기에 불과합니다. 긴 이닝 동안 이어지는 두 선발 투수들 사이에 숨막히는 투수전 한 경기를 포스트 시즌에서 보기 위해 우리는 10경기 이상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투수들이 소화한 평균 이닝은 채 4이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꾸준히 이어져온 하나의 추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작년 2020년부터 2014년까지 7시즌의 데이터를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범간호로 시작해 범간호로 끝났던 2014년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질 확률은 45%, 5이닝 이상을 던진 비율은 75%였고 우리는 대략 3경기 중 1경기에서는 양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60%에 가까운 경기에서 두 선발 투수는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선발 투수들은 평균적으로 5.5이닝으로 대략 5이닝 이상을 넘긴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츠의 영건 선발진과 캔자스시티의 철벽 불펜 대결로 끝났던 2015년의 포스트 시즌 역시 선발 투수의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50%의 선발 투수들이 6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2014년과 마찬가지로 75%의 선발 투수는 5이닝을 넘기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평균 소화 이닝도 5.4이닝으로 직전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컵스의 108년 만에 우승으로 끝난 2016년 포스트 시즌부터 다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들이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비율은 34%로 떨어졌고 5이닝 이상의 경우도 59%로 감소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평균 이닝도 5이닝을 겨우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이해부터 두 선발 투수가 모두 6이닝 이상을 투구하는 경기의 비율이 10% 아래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치팅이 밝혀진 2017년 포스트 시즌에도 이 흐름은 이어집니다. 이해부터 선발 투수의 평균 이닝이 4이닝대로 접어들었고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비율은 33%로 소폭 하락했지만 5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비율은 5%가 감소한 54%였습니다. 물론 휴스턴에 쌓인 훔치기가 없었다면 그들을 상대한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긴 이닝을 소화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의 포스트 시즌도 2017년과 거의 비슷한 기록을 보여줬는데 역시 선발들은 평균적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6이닝 이상을 기록한 선발 투수들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5이닝 이상을 기록한 비율은 1% 상승했습니다. 이 감소의 흐름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반등을 만들어낸 것이 슈어저, 스트라스버그, 코빈의 1-2-3 펀치의 활약에 힘입어 기적의 우승을 만들어낸 워싱턴의 2019년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평균 소화 이닝이 5이닝을 넘겼고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소화한 적도 33번으로 45%에 달했으며 5이닝 이상을 소화할 확률은 무려 65%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엔 워싱턴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는데 월드시리즈 7경기를 포함해 포스트 시즌 17경기 동안 워싱턴의 모든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강력한 선발 야구를 보여주며 불펜이 약점이었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참가하지 못했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60경기 단축 시즌을 치르고 확장 포스트 시즌을 치렀던 2020년에는 다시 기존의 흐름, 즉 선발 투수의 역할이 감소하는 흐름이 훨씬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의 평균 소화 이닝은 4.41이닝으로 대략 4와 3분의 1이닝 정도로 줄어들었고 6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발 투수의 비율은 27%였고 5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발 투수의 비율이 48%까지 감소하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즉, 작년부터 한 선발 투수가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할 확률이 5이닝을 소화할 확률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흐름은 올해 더 강해졌고 선발 투수가 평균적으로 4이닝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60%에 달하는 선발 투수가 5이닝 이하를 소화한 역대 최초의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포스트 시즌에서는 더 강한 타선을 갖춘 팀만을 상대해야 하고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더 끈기 있는 배팅을 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고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은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정규 시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200이닝을 넘긴 투수는 잭 윌러, 워커 뷰러, 아담 웨인라이트, 샌디 알칸타라 단 4명에 불과하고 180이닝 이상은 20명으로 팀당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규 이닝인 162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까지 계산해야 39명으로 팀당 1명을 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막상 분류를 해보면 타일러 앤더슨을 트레이드한 피츠버그, 애리조나, 템파베이와 볼티모어, 비버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에인절스까지 9개 팀에는 정규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00승을 한 템파베이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제외하고는 단 1명의 정규 이닝 투수도 없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해가 단축 시즌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선수들의 소화 이닝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팀에서 관리를 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몇 년간의 데이터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는 200이닝 투수, 180이닝 투수, 그리고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팀당 3명 정도의 투수가 규정 이닝을 소화했고 팀당 2명 이상의 투수가 180이닝을 소화했으며 팀당 1명 이상의 투수가 200이닝을 넘겼지만 2016년 이후부터 200이닝을 넘긴 투수가 15명을 넘긴 시즌은 없었고 180이닝과 규정 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닝 감소가 매우 가속화되고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맞지만 없던 흐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팀은 팀 내에서 좋은 타자들을 빠른 타순에 세우고 있고 투수들은 이에 대응하여 초반부터 강한 투구로 타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매해 증가하고 있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에서도 이러한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2.3마일이었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2017년 그리고 2018년은 92.8마일을 거쳐 2019년에는 93.1마일, 올해는 93.5마일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불펜 투수들에게 투자하는 비용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도 그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더 이상 선발 투수들에게 오랜 이닝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매해 선발 투수들의 게임당 평균 이닝과 평균 투구수는 줄어들고 있고 과거 109가 선발 투수의 한계였다면 이제는 89 정도에서 끊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26인 로스터가 확장되면서 불펜 투수를 1명 더 늘릴 수 있게 된 점도 이에 기여했고 오프너와 불펜 데이로도 충분히 강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템파베이의 선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크리스 아처는 추후에는 정말 훌륭한 투수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3이닝 투수가 될 것이고 한 경기는 그러한 3이닝 투수가 3, 4명이 나와 마무리하는 방향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흐름의 가운데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은 팬들도 투수들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선발 투수 간에 피 튀기는 투수전을 꿈꾸는 팬들이 많으며 3이닝 투수의 시대가 열렸을 때 투수 한 명 한 명이 받는 대우는 지금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내년 2022 시즌에는 선발 투수들이 단축 시즌의 여파를 이겨내고 부상의 위험에서도 승리하며 긴 이닝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진행되었던 2021년의 흐름을 더 강화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CBA 협정 파행으로 인해 또다시 단축 시즌이 진행되어 소화 이닝이 자유롭게 축소되고 그로 인해 2023 시즌에도 영향을 미쳐 이것이 장기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하지만
투수전을 좋아하고 이닝 인터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저로서는 리그가 파행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선발 투수들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2013 시즌이 끝나고 로이 할러데이 선수가 은퇴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를 끝으로 9이닝 완투형 에이스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제 7이닝 에이스들과도 작별을 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찾아올 작별이라도 부디 조금만 더 천천히 다가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